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 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원 풍수와 전통 가옥 풍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왕릉 풍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왕릉들이 있지만 풍수 이론이 정립된 조선 왕릉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릉에는 삼국시대 왕릉, 통일신라 왕릉, 고려왕릉, 조선왕릉 이렇게 크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삼국시대 왕릉이나 통일신라 왕릉은 풍수이론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왕릉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통일신라 말 때 중국에서 커다란 풍수이론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고려왕릉과 조선왕릉은 풍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개성에 고려왕릉들이 많이 모여 있으므로 조선왕릉밖에 우리는 많이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삼국시대 왕릉은 주로 어떤 왕릉의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자, 신라왕릉을 경주에 가서 신라왕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왕릉은 봉분이 큽니다. 그리고 평지에 능이 입지에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근데 풍수이론이 미완성된 상황이라고 했죠. 그래서 풍수적으로는 가치가 좀 덜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려왕릉입니다. 고려왕릉은 산지에 입지에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고려왕릉의 형식을 빌린 왕릉입니다. 산지에 위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선왕릉을 보겠습니다. 조선왕릉은 평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높은 산지도 아닌 비산, 비야,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어중간한 언덕, 동산 위에 올라간 왕릉이 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조선 왕릉의 특징적인 산들입니다. 야따막한 언덕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뒷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지가 있고, 뒷산이 있고, 그 다음 여기가 평지입니다. 그럼 야트막한 언덕 위에 왕릉들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하느냐? 강이라고 하거나 또는 사초지라고도 이름을 합니다. 산기운이 오다가 이 언덕 같은 데에서 기운을 듬뿍 모아서 봉분으로 산기운을 올려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능이 한 개인 능을 단능이라고 합니다. 단능, 하나란 얘기죠. 정자각이라고 하는 게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제사를 지낼 때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위에서는 아무도 안 올라갑니다. 요 단능이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건 뒤에서 찍은 사진인데 봉분이 두 개인 상황입니다. 이것을 쌍능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모였다 해서 쌍능, 영조능이라든가 숙종능이라든가 이런 능들이 쌍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봉분의 형태를 보면 이거는 삼연능, 세 개가 연달아 모아진 능이라 해서 삼연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선왕조 중에 헌종능이 삼연능으로 되었습니다. 자, 동구릉 같은 경우를 볼 경우에는, 자, 동구릉은 어디에 있느냐? 서울의 서북쪽에 있는 구리시에 왕릉이, 조선시대 왕릉이 9개가 모여 있다고 해서 동쪽의 구릉, 동구릉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은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여 제일 좋은 것들을 보시려면은 태조 이성계 능에 올라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제일 맞겠습니다. 자, 또 다른 능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이 능은 정자각 하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은 한 곳입니다. 정자각이라 그러는데, 정자각 하나에 이쪽 편에 능이
상이 하나 있고 또 이쪽 편에 반대편에 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정자각이 하나에 이쪽에 언덕이 하나, 이쪽에 언덕이 하나, 물론 뒷산이 하나 있죠. 여기에 봉분이 하나 올라가고 봉분이 하나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바라봤을 때 이쪽이 왕의 무덤이고 이쪽에 비의 무덤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동역 이강릉이라고 한다. 같은 지역 내에, 그러니까 정자각 하나란 소리죠.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언덕을 쓴다, 다른 사초지를 쓴다, 동역 이강릉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런 것들은 세조,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능은 하나가 어떤 것이 또 있느냐 하면, 자, 뒷산 하나에 언덕이라고 하는 사초지, 강이 길게 나와서 봉분이 여기에 하나 올라서고 봉분이 또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가지고 이쪽에 왕이 들어가고 이쪽에 비가 들어가는 왕릉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느냐? 동원 상하봉, 동원 상하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형태로서 왕릉에 가셨을 때는 아,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선왕릉은 국장이라고 하죠. 임금님이 돌아가신 것을 국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금이 딱 돌아가시면 세 개의 기구들이 동시에 쫙 이제 발동이 걸려요. 첫 번째가 빈전도감, 그 다음 두 번째가 국장도감, 세 번째가 산릉도감. 자, 그러면 이 빈전도감은 뭐 하는 곳이냐? 왕의 시신에 대해서 보관을 하는 곳입니다. 소렴도 하고 대렴도 하고 능지에 가가지고 하관할 때까지 시신을 부패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왕이 능지까지 가는 데는 보통 3개월에서 5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공사를 하는 건 한 달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2달에서 한 달 빼고 나면, 공사 기간 빼고 나면 2달에서 넉 달의 시간이 뻥 비게 됩니다. 그럼 그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겠습니까? 왕릉을 택지하는 기간입니다. 어디터에 자기 아버지 선왕을 모셔야 되는지를 택지를 알아보고 오너라, 좋은 땅이 어디 있는지 명당을 알아보러 오너라, 이러고 정보들이 들어오면 직접 왕이 가서 살펴보고, 아니면 또 다시 알아보도록 해라, 또 오고. 그래서 네 차례를 반복을 해가지고 왕릉이 택지되는 기간, 그 어디에 묻을 건가 결정되는 기간이 2달에서 넉 달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그때까지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2달에서 넉 달까지 어떻게 시신을 보관해요? 그 오랜 기간을 어떻게 했을까요? 궁에서. 일단 시신이 썩지 않게 하려면은 차갑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음을 준비를 합니다. 대나무 위에다가 임금 선왕을 딱 올려놓고 그 주변에다가 얼음을, 대추를 쫙 쌓는 거예요. 그러면 기온이 떨어지니까 부패가 늦게 되는데, 문제는 얼음에서 습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음에서 습기가 나오니까 이 습기 때문에 이제 또 시신이 부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습기를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까, 또 고민들을 많이 했죠. 습기를 빨아 없애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숯일까요? 안 그럼 또 다른 걸까요? 조선시대 때는 건조한 미역을 사용을 해서 얼음에 습기를 빨아 당겼던 겁니다. 그래서 시신 주변에 미역을 쌓고 그 다음 또 얼음을 쌓아가지고 몇 달씩이라도 보관을 했던 거예요. 임금님이 아무 때나 죽죠. 여름에 죽을 수도 있고 겨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미역과 얼음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몰래 장사 치르고 나면 이제 종로바닥에 나가서 싸게 또 미역을 팔기도 했어요. 염가 세일입니다. 미역이 염가 세일 그때는. 자, 그렇게 보관을 했던 것이 빈전도감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도감은 뭘 맡아서 했느냐? 발인입니다. 발인. 궁에서부터 나와가지고 500명이 횃불을 들고 500명이 또 다른 500명이 시신을 운구하면서 능지까지 묻힐 곳까지 쭉 몇 박 며칠에 걸려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도맡아 가지고 했던 것이 국장도감이고 산릉도감은 이제 비로소 왕릉 택지를 하는 곳이에요. 왕릉 택지. 어디가 더 좋더라, 어디가 더 좋더라. 그 결정이 딱 나고 나면은 비로소 이제 거기에 필요한 돌들도 깎고 능을 어떻게 하면 평지를 만들어 가지고 뒤에 담장도 치고 성물도 세우고 매끈하게 만드는 거를 산릉도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딱 죽으면 이게 설치가 딱 됨과 동시에 이거를 맡는 사람이 누가 맡느냐? 우의정이 맡아요. 우의정이 맡아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 일들을 쫙 처리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또 한 진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발인을 해가지고 쭉 능지 쪽으로 갈 텐데 이게 한반도 왕이 이제 한양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명당터만 있으면 평양도 가서 묻히고 한경도 가서 묻히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가서 아무 데나 묻혔느냐? 아닙니다.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규칙이냐? 도성에서 80리 안에 묻혀야 된다라고 하는 규약이 있었습니다. 80리, 왜 80리가 나왔습니까? 너무 멀리 무덤들이 흩어져 있으면 거기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변방에서 누가 쳐들어온다거나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진압을 하려면 그러면 환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80리 범위 안에서 능지를 구하고 빨리 무슨 일이 났을 때 환궁을 해서 정치를 하기 위한 곳이 80리였습니다. 옛날에는 80리라고 했는데 요때 10리는 5.4km였습니다. 5.4km. 그럼 8배 곱하면은 43.2km. 꼭 마라톤 거리하고 비슷하죠. 한나절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예요. 요즘으로 치면 100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80리라고 하는 범위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요거를 크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 물론 백두산입니다. 자, 80리, 도성에서 80리라고 하면 요 안에서는 행여 좋은 택지가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는데 누가 먼저 쓴 어느 대신이 어느 신료가 먼저 썼던 무덤이라도 그 터가 명당 중에 명당이라면 왕들이 들어갔어요. 세조 수양대군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한번 천장, 이장을 한번 할 때도 남의 선산 무덤에 좋은 혈이라고 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80리 안에 있는 무덤들은 선산 무덤들은 지켜질 수 있다 없다. 어느 왕이 죽으면 어떤 왕이라도 죽으면 언제든지 파헤쳐질지 모르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전왕 때 영의정이었던 사람의 선산의 무덤도 날아가요. 왕비의 친정아버지 무덤도 날아가요. 왕권을 그걸로 휘둘렀어요. 조선왕릉들은.